저는 하남경영고등학교 교장 구자홍입니다. 본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여러분들과 함께 학교 생활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예비 신입생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든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즉 과학기술에 휴머니즘이 접합한 융합기술이 이 시대를 주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본교에서는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고민하며 창의적 대안을 모색하는 힘을 키우는 교육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창의 융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비 신입생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순간을 보내기 위해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얼마나 노력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돌이켜보면서 10년, 20년 후 자신의 미래를 디자인해 나가는 하남 경영고인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매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표라도 노력과 실천, 실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연불이 되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과 실행 능력은 장차 여러분들 개개인이 원하는 기업에 입사하여 스스로 성장하는 데도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끝으로 본교 교직원들은 모두가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협력과 지원을 바탕으로 전문성과 인성이 어우러진 창의 융복합형 인재를 길러 학생들에게는 꿈을, 학부모들에게는 희망과 감동을, 지역사회로부터는 신뢰받는 학교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남경영고의 오늘이자 내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에 시각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 후 재직 중에 2014년 디자인 에이전시를 창업한 가와디자인 대표 유소연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을 무엇으로 구분할까요? 사회는 대기업, 중견기업에 비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을 중소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이제 수치로 기업의 규모를 구분하는 것이 이젠 시대에 뒤떨어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회사의 역량, 미래 가치 이런 것보다는 규모가 강조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막대한 자본만 있으면 시장을 독점할 수 있었고 누구나 대기업이 되는 것이 목표였죠. 하지만 이제 시대는 급변했고 이제는 방 안에서 노트북 한 대로도 친구들끼리 모여서 희희낙낙 웃으면서도 핸드폰 하나로 억 단위 매출을 내는 1인 기업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의 규모보다는 기업의 역량 그리고 가치, 발전 가능성으로 기업을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새로운 기준으로 기업을 구분한다면 기업의 가치는 어떻게 측정해야 할까요? 내가 일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즉 나에게 잘 맞는 일을 찾고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시너지를 내줄 수 있는 동료가 있는 곳, 그런 곳이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역량 있는 회사, 가치 있는 회사는 자기 회사를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직원을 찾습니다. 내가 그런 회사에 들어가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사람이 그런 회사를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스타트업, 중소기업을 작은 배라고 생각하는데요.
큰 배는 땅 위에 있듯이 정적이고 또 안정적이지만 작은 배는 변화무쌍하고 그만큼 시대의 흐름을 빠르게 타고 융통성이 넘치죠. 제가 스타트업을 운영해서가 아니고 너무 장점만 얘기한 것 같은데 때론 거친 파도도 거쳐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우리 학생들이 수동적인 자세를 버리고 진지하게 고민을 시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큰 배에 타서 안정적이지만 주어진 일을 빈틈없이 해낼 것인지, 작은 배에 타서 파도를 느낄 것인지. 큰 배도 작은 운하에 끼일 수 있고요. 작은 배도 대서양을 횡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규모가 아니라 가치라는 점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워낙 사회 문제가 다양하다 보니 회사의 수장보다 조직 내 직원들의 인성 문제로 비롯된 기업 리스크가 커지면서 채용 시 인성 검증에 더 힘쓰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개인의 자산이 아닌 회사 자산에 몰래 어떤 비하 목적의 자막이나 이미지를 사용한다든지 편향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으면 회사의 위험 요소가 굉장히 커지고 리스크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주변 대표님들이나 대기업에서도 정규직 채용보다는 6개월에서의 1년간 계약직 형태로 채용 후에 정규직 전환을 선호하고요. 신규 채용의 경우에도 1, 2년 차의 신입과 경력직 그 사이에 인력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1, 2년 차의 신입과 경력직 사이, 이를 요즘 말로 중고 신입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틈새를 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틈새를 노리려면 어떤 직장이든지 재직 중이라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기회가 있을 때 작더라도 안정적인 회사에서 내실을 쌓길 추천합니다. 선취업 후 진학은 대학교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학원 진학 시에 가장 흔하게 접하는데요. 물론 선취업 후 진학의 제도의 경우에는 특별히 우리 학교와 같은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졸업생 대상으로 전형을 운영하는 더 좋은 제도지만 그 취지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취업을 먼저 한 후에 그 경력으로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는 전형인데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엔 대학에 진학하였지만 대학교 졸업 후에 취업을 하고 바로 직장 생활을 하며 그간의 경력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하였습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경력이 2배로 쌓이는 시간이고요. 예를 들면 보통 학교 4년, 직장생활 4년이라고 하면 총 8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하게 되면서 4년이라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제가 선취업 후 진학을 이용한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가 컸는데요. 월급이라는 안정적인 수익으로 학비를 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수익이 있었는데요. 사실 대학교든 대학원이든 졸업하고 나면 열심히 공부했던 그 수많은 이론들이 점점 희미해지기 마련입니다. 실무에서 배운 스킬을 학교에서 바로 써먹고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실무에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직장생활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얻은 제가 의도치는 않았지만 최고의 소득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나고 나서야 느낀 것이지만 시간은 금으로도 살 수 없기 때문이죠. 디자이너들이 보통 7년에서 10년 차쯤 독립된 스튜디오를 운영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해서 3년 만에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이용해서 대학 생활을 하는 동기들의 경우에 보통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 학업에 굉장히 열정적인 동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습에 더욱 자극받아서 독립을 준비하게 됐고 국가에서 개최한 청년 창업 프로젝트에 지원해서 서류, 면접, 경쟁 PT, 최종 PT 등을 통해서 최종 선정 후 서울의 사무실과 연간 1,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도권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실무를 경험하고 사회에 발을 딛는 우리 경영고 학생들이야말로 미래 사회의 주도권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학을 결정했다면 뒤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선택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선택한 다음이 중요합니다. 완벽한 선택이라는 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삶을 개척하면서 지금 이 선택을 옳은 선택으로 만드는 과정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고민하지 말고 지금 결정한 선택을 옳게 만드세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도전과 모험 정신을 존중하는 우리 하남경영고등학교에서 착실하게 준비해 나간다면 누구나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 플랫폼 경영과를 졸업하고 현재 포스메디칼에 재직 중인 박희권입니다. 저희 회사는 정형외과에 수술이 있을 때 수술 도구를 빌려주는 의료기기 대리점입니다. 저는 제보부로서 병원의 영업사원들이 기구 및 사용분을 잘 전달할 수 있게 준비하는 일을 맡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취업을 생각으로 하남경영고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특성화고만의 장점이 저에게 크게 다가왔기 때문인데요. 또한 결국 모두가 하게 될 사회생활을 남들보다 먼저 시작함으로써 경력과 경험을 쌓는다는 것이 정말 멋진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학보다 취업을 먼저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취업을 선택한 저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교내 활동으로는 대공반, 경진반, 학교 홍보 동아리, 사회정책 동아리 등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외부 활동으로는 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행사의 사회자를 맡아 행사를 진행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자격증을 준비해서 취득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스피치 능력을 많이 기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면접을 볼 때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꼭 경험해 보아야 할 활동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하며 직접 찾아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입니다. 그래도 추천을 드리자면 나중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학년 때부터 최대한 다양한 활동을 해서 많은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경험이 결국 자신에게 가장 큰 스펙이 될 것입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자격증을 가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알아주는 자격증이고 자격증을 준비하고 취득하는 과정에서 본인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나중에 취업을 한다면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하남경영고의 자랑스러운 후배 여러분 모두가 다 성공하고 잘 되길 바랍니다. 3년 동안 고생을 좀 해야겠지만 패기 넘치는 모습과 열정으로 씩씩하게 잘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하시면 주위에서도 많이 도와줄 겁니다. 노력하는 친구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고등학교 3년 동안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해서 모두가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페 플랫폼 경영과 졸업생 구나연입니다.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했지만 이후 대학 진학이라는 새로운 목표가 생겨 새로운 도전을 했고 이번 2022년도 입시에서 강원대학교 경영회계학부에 합격하였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을 목표로 삼고 생활기록부 관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일 기본적인 내신 성적 관리는 특별한 활동보다는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필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모두 수업 시간에 최선을 다해 집중하고 선생님들께서 강조하시는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복습하고 궁금한 점은 그 자리에서 바로 질문하여 이해하였습니다. 또한 방과 후 활동도 내신 관리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경영 엘리트, 전산회계 자격증반, 대공반 등의 방과 후 수업 시간에 배운 이론들 덕분에 자격증 공부도 수월했습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이 3년간의 고등학교 생활을 알차게 만들었고 그것이 결국 대학 진학과 연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시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문교과의 경우 기초적인 이론들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후에 심화 과정에서 문제풀이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담당 과목 선생님께 찾아가 기초적인 이론을 다시 여쭈어보고 완벽하게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회계 관련 과목 중 분계에서 계속 어려움을 느낀다면 회계 원리의 기본 공식을 다시 한번 학습하는 등의 방법을 추천합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버리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에 도전하길 바랍니다. 또한 주변의 말에 크게 동요되거나 휘둘리지 말고 항상 자신을 믿고 당당하게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여 원하는 목표를 꼭 이룰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